내 안의 빛을 깨워라. Awakening TV. 많은 나라의 전통과 문화에서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생을 뜻하는 영어 단어 incarnation의 어원을 살펴보면 incarnate, 사람의 형상으로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생, 다시 육신을 입는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겪을 때 종종 내가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봐 라고 한탄하기도 하고, 삶에서 만난 악연을 두고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연인가 봐 라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오는 영혼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영혼의 진화를 위해 환생이라는 질서가 정말 존재할까요? 전생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 우리나라의 박진여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이야기들을 전생을 읽어주며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우리가 삶에서 못다한 소원이 있을 때 그 한을 다음 생에 가지고 태어나 해소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국에 살고 있는 전생을 기억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의 이름은 제니 코켈입니다. 그녀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성장하여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생에 다른 아이들을 키우던 여성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인 꿈을 꾸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메리였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에서 어떤 남자와 결혼했었고 8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직 어릴 때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꿈이었는데 고통을 느끼며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는 1930년대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건설 일 같은 것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리라는 이름으로 살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지 모르게 아주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 기억들은 퍼즐과 같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아주 뚜렷이 기억이 나고 어떤 부분들은 흐릿한 기억과 사라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체 그림을 떠올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제니는 어린 시절 연필을 짚게 되면서부터 그녀의 머릿속에 있는 지도를 그렸습니다. 큰 길가에 자신의 집이 있는 부분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려냈던 지도를 보면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기억해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멜라하이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이었죠.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린 시절 교회에 다녀온 뒤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교회에서 삶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왜 아무도 이전 마지막 삶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죠? 그녀의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전생에 대한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인정된 것은 아니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니는 전생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고 자신의 기억들을 두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성장하며 청소년기에 아일랜드 컨트리 음악에 빠졌고 결국 그녀는 성인이 된 뒤에 자신의 기억들이 맞는지 확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마을 서점에 가서 어린 시절 그렸었던 지도를 들고 정말 그런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그린 지도는 실제 지도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보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또 저는 배를 기다리며 선박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서 있던 곳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녀는 결국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한 아일랜드였지만 저는 지도도 필요 없었고 제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누군가가 저희 아이들을 기억하고 저희 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살던 분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게 된 어떤 노인은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미스 서튼 씨입니다. 그녀는 메리 서튼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곳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메리 서튼이 죽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녀의 8명의 아이들이 그녀의 죽음 이후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아이였던 써니 서튼 씨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우리 가족에 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배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배는 제가 골프 캐디를 하기 위해 집에서 다른 섬으로 오갔던 배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매일 일이 끝날 때까지 부두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고 제가 도착하면 저를 반기시며 제 손을 잡고 저를 데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잃어버렸던 퍼즐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제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주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 여성이었는데 아버지는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자주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신에게 저의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메리 서튼 씨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오직 큰 아들만이 집을 돌보기 위해 아버지가 유일하게 남겨둔 자식이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들이 모두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가족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야만 제가 안정이 될 거란 것을요. 제 아내 메리는 아이들이 모두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봐야만 안심하리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써니와 그 외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60년 만에 노인이 된 막내 자녀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플랭크, 크리스티, 필리스, 써니, 베티. 그 자리에 모인 형제들은 제니가 자신들의 어머니 메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제니의 노력으로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비록 외형은 다른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 안에 깃든 영혼은 어머니의 영혼이라고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귀환을 위하여 그들이 살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사라지지 않고 다시 태어나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그녀의 상처가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됨으로써 치유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다시 몇 번의 만남을 가진 뒤 그녀의 기억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서튼 가족들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풀숲에 토끼를 잡기 위하여 덫을 놓곤 했는데 그 덫을 설치했던 위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 덫을 펼치는 것을 보기 위해 아이들이 모두 주변에 모여들곤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 창문이 어디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방의 위치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첫째 아이가 어머니가 빵 굽는 것을 유독 좋아했는데 그녀가 구운 빵을 맛있게 먹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니는 메리였을 때 병실에서 죽어가던 것을 기억하며 그때의 감정을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 느낌과 감정은 생생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이들을 안았을 때, 만졌을 때 그 옷감의 느낌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전생을 기억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겐 무엇인가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는 기분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인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책임감과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실패했다는 감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강한 죄책감이 스스로 다음 생까지 전생의 기억을 간직하도록 허락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염원대로 끝내지 못했던 가족의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나이가 든 자녀들은 60년 만에 다시 얼굴을 보고 재회하고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카르트 톨레는 오프라 윈프리의 대담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곳엔 오직 껍데기만 있다는 것을요. 육신엔 어떠한 생명의 본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은 형상을 가지지는 않지만 우리는 환생을 통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은 생각과 느낌, 감정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풀지 못한 염원과 감정을 해소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관조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에 머물러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본래의 나는 맑고 구름 없는 하늘과 같습니다. 본래의 나는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 새가 지나가고 구름이 끼고 천둥도 치지만 나라는 맑은 바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맑은 하늘에 고요히 머물며 삶을 관조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